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랑스어 살롱의 헤이즐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프랑스 여행 중에 유용한 핵심 표현 60가지를 추려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프랑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엔 기술 발달로 인해 여행 국가의 언어를 모르더라도 휴대전화의 번역 기능과 AI를 이용해 불편하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사이에 두지 않고 직접 1대1로 나누는 로컬들과의 소통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행의 묘미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꼭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면서 기본기를 익히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이 수업을 꼼꼼하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기초적인 생존 프랑스어를 충분히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볼까요? Vous êtes prêts? 준비되셨나요? Alors, c'est parti!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표현은 프랑스 인사말입니다. Bonjour. Bonjour. 익숙하시죠? 프랑스어의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입니다. 프랑스어 bon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굿에 해당되죠. 여기에 jour를 붙였습니다. jour, 하루 혹은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녁이 되면 bonjour 대신에 bonsoir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bonsoir, bonsoir. 여기엔 jour 대신에 soir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soir,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bonjour는 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쓰이고요. 늦은 오후 혹은 저녁 시간에 이르면 bonsoir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뒤에 madame 혹은 monsieur를 붙여 말할 수 있습니다. 마담과 무슈는 상대를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행 중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상황은 주로 식당이나 가게, 호텔 등에서 만나는 직원이나 사장님이겠죠. 이때 상대가 여성분이라면 madame, madame을 붙입니다. 남성분이라면 monsieur, monsieur를 붙입니다. 물론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에 따라 조금 더 어리거나 젊은 여성분들에겐 mademoiselle, mademoiselle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대로 인사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천천히 발음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신 뒤 그 뒤에 원어민의 음성을 한 번 더 듣고 최대한 속도를 맞춰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Bonjour. Bonjour. Bonjour, Bonjour, madame. Bonjour madame. bonjour madame, Bonjour, monsieur. Bonjour monsieur. bonjour monsieur, Bonsoir. Bonsoir. bonsoir, Bonsoir, madame. Bonsoir madame. bonsoir madame, Bonsoir, monsieur. Bonsoir monsieur. bonsoir monsieur, 다음은 감사 인사를 나눌 때 쓰는 표현입니다. Merci. Merci. 이 표현 역시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Merci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인데요. 이 뒤에 매우, 많이라는 뜻의 beaucoup, beaucou를 붙이면 매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층 더 깊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사가 되겠습니다.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그럼 천천히 함께 연습을 더 해볼게요. Merci. Merci. merci,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이번에는 감사 인사의 응답 표현을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격식을 갖춘 표현을 먼저 배우겠습니다. Je vous en prie. Je vous en prie. 천만에요 라는 표현입니다. je는 나라는 뜻입니다. vous는 당신이라는 뜻이고요. 이 다음에요는 en prie는 요청한다, 부탁한다 라는 뜻입니다. Je vous en prie. 직역하자면 그걸 제가 당신께 요청드립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뜻처럼 뭔가를 부탁하거나 권유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의자 좀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누군가 물을 때 그럼요, 부디 사용해 주세요 라고 아주 정중하게 수락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 천만에요 라는 뜻으로 Je vous en prie 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때 vous와 en 사이에 연음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어는 단어의 마지막 자음은 대부분 발음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을 만나게 되면 발음이 이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프랑스어로는 liaison이라고 부릅니다. Je vous en prie에서도 따로따로 발음을 하게 되면 vous,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한꺼번에 연결을 하게 되면 vous en 이렇게 S 발음이 이어지죠. Je vous en prie. 눈으로 읽는 불어와 말로 하는 불어가 이렇게 다릅니다. 연습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Je vous en prie. Je vous en prie. Je vous en prie. 앞서 본 Je vous en prie가 매우 정중한 표현이었다면 이번 표현은 조금 더 가볍지만 크게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상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De rien. De rien. 뜻은 똑같이 천만에요 라는 뜻이에요. rien은 아무것도 라는 뜻으로 영어의 nothing 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도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merci 라고 인사를 하면 de rien 하고 답하는 게 보통입니다. 역시 연습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e rien. De rien. De rien. 고맙다는 인사에 대응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Avec plaisir. Avec plaisir. Avec은 무엇무엇을 가지고 혹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plaisir는 기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기쁨을 가지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 merci 혹은 merci beaucoup 라고 인사를 받을 때 avec plaisir 이렇게 답하면 기꺼이 한 일이다, 기쁘게 한 일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Avec plaisir. Avec plaisir. Avec plaisir. 자, 이번엔 식사를 마치고 아니면 구매를 마치고 나올 때 상대에게 건네는 인사말을 해볼게요. Au revoir. Au revoir. Au revoir는 다시 보자라는 동사입니다. 표현을 풀어보면 다시 보자라는 뜻이지만 한국에서 안녕히 계세요에 해당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사용하고요. 식당이나 상점을 나올 때 점주나 직원에게 건네는 인사로도 알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인사말 뒤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Bonne journée. Bonne journée. 앞서 봤던 bonjour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또 묘하게 다르죠? bonjour에 쓰인 bon처럼 bonne도 좋은이라는 뜻의 형용사지만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어는 명사와 형용사의 성별이 있어서요.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성형 명사 jour 앞에는 남성형 형용사인 bon이 붙고요. 여성형 명사 journée 앞에는 여성형 형용사 bonne가 붙습니다. Au revoir, bonne journée.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프랑스인들이 항상 주고받는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만일 저녁 시간 이후라면 bonne soirée 라고 하시는 게 더 좋겠죠? Au revoir, bonne soirée. 안녕히 계세요.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 역시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Au revoir. Bonne journée. Au revoir, bonne journée. Au revoir, bonne journée. Au revoir. Bonne soirée. Au revoir, bonne soirée. Au revoir, bonne soirée. 이번에는 이렇게 bonjourné라는 표현을 했을 때 답변으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볼게요. Vous aussi. Vous aussi. 당신도요 라는 뜻이에요. Vous는 당신이라는 뜻이었죠. aussi는 또한, 뭐뭐도 라는 뜻으로 vous aussi 라고 하면 당신 또한, 당신도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u revoir, bonne journée 라고 말하면 상대 점원이나 사장님이 vous aussi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리에종이 일어나서 vous aussi 라고 발음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vous aussi 이렇게요. 다시 연습해 볼게요. Vous aussi. Vous aussi. Vous aussi. Vous aussi. Vous aussi. Vous aussi. 이번에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사과의 표현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삼총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짧은 표현들이 자주 혼용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excusez-moi를 볼게요. excusez-moi. excusez-moi.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한국어의 실례하겠습니다에 해당합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바로 배워볼 pardon도 있습니다. pardon, pardon.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désolé를 보겠습니다. désolé, désolé. 한국어로 미안해요, 미안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표현들은 언제 쓸까요? 당연히 서로 부딪혔을 때나 행동이 겹쳤을 때 가볍게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excuse-moi, pardon, désolé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혹은 간단한 말을 건네기 전에 상대에게 excuse-moi, pardon 하고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관심을 끌어온 뒤 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쏟았다든지 포크를 떨어뜨린 경우라면 조금 더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는 동시에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붙여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Pardon, excusez-moi, désolé. 이렇게 말이죠. 많이들 이 삼총사를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천천히 저와 함께 발음해 본 뒤 원어민의 목소리도 들어볼게요. Excusez-moi. Excuse-moi. Excusez-moi. Par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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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ésol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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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볼 표현은 어쩌면 여행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할 때 이 한마디면 전부 가능하니까요.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직역하자면 당신을 만족스럽게 혹은 기쁘게 한다면 이라는 말인데요. 뭔가를 부탁하면서 그게 당신한테 괜찮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예의를 차려서 다정하게 전달하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직역과는 상관없이 실생활에서는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무엇무엇을 주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s'il vous plaît는 이어지는 표현들에서도 자주 사용법을 볼 거기 때문에 설명은 이쯤 하고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 벌써 10번째 표현이네요. 이번 표현은 필수적인 표현이지만 조금 길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바깥에 앉아도 되나요? 저 테라스 자리에 앉아도 되나요?
이런 표현 많이들 하시죠? Je peux m'installer en terrasse. Je peux m'installer en terrasse. 앞서 봤듯이 주는 나라는 뜻이었죠. 표는 영어의 can에 해당하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m'installer 란 표현은 나를 자리 잡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en terrasse, 테라스에, 바깥에 라는 뜻입니다. 테라스라는 단어는 테라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카페나 식당, 야외 자리를 통칭 테라스라고 프랑스 사람들은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야외 자리에 내 자신을 자리하게 해도 될까요? 라는 직역이 되겠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저 바깥에 앉아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일행이 있다면 주어를 나에서 우리로 바꿔주면 됩니다. On peut s'installer en terrasse. On peut s'installer en terrasse. on은 프랑스어로 캐주얼하게 우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on 말고도 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누는 격식체에서 주로 쓰이고요.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on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어가 on으로 바뀌면서 m'installer가 s'installер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프랑스어엔 대명동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사용하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가 나인데 목적어도 나일 때, 혹은 주어가 당신인데 목적어도 당신일 때 쓰는 동사죠. 이 대명동사는 재귀대명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표현 속에서 주어에 따라 달라졌던 이 부분들이 재귀대명사입니다. 주어 나, 주를 쓸 땐 m'installer, 주어 우리, on을 쓸 땐 s'installer로 달라졌죠? 이 이상의 문법은 이 수업에선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주어가 달라지면서 바뀐 게 또 있죠? 바로 여기 푸도, 프로, 스펠링이 달라졌네요. 하지만 발음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볼까요? 날씨가 추운 날이라면 안에 앉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땐 en terrasse만 à l'intérieur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à l'intérieur. à l'intérieur. 실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표현들을 천천히 저와 함께 워밍업을 한번 한 뒤에 원어민의 목소리로 듣고 한 번 더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Je peux m'installer en terrasse. Je peux m'installer en terrasse? Je peux m'installer en terrasse? On peut s'installer en terrasse. On peut s'installer en terrasse? On peut s'installer en terrasse. Je peux m'installer à l'intérieur. Je peux m'installer à l'intérieur? Je peux m'installer à l'intérieur. On peut s'installer à l'intérieur. On peut s'installer à l'intérieur? On peut s'installer à l'intérieur? 이번엔 식당에 들어가면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죠.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몇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Vous êtes. 당신은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combien de, 몇이냐는 표현과 personne,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서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하고 끝을 올려 물으면 당신은 혹은 당신들은 몇 분이신가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프랑스어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우리는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을 주로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평서문의 말끝만 살짝 올려서 물음표가 붙었다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죠.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이 아니고요.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이렇게요.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몇 분이신가요? 이 표현은 실제로는 Vous êtes combien? Vous êtes combien? 이렇게 잘려서 사용이 될 때가 많고요. 아니면 combien de personnes? combien de personnes? 이렇게 줄여서 사용될 때도 많습니다. 이때 몇 명인지를 말하고 앞서 배웠던 s'il vous plaît만 붙이면 됩니다.
혼자라면 une personne s'il vous plaît 하고 말하면 됩니다. une personne s'il vous plaît. 두 명이면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하고 말하면 됩니다.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세 명은 trois personnes s'il vous plaît 하고 말합니다. trois personnes s'il vous plaît. 네 명은 quatre personnes s'il vous plaît 하고 말하면 됩니다. quatre personnes s'il vous plaît. 그럼 연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Une personne, s'il vous plaît. Vous êtes combien de personnes? Une personne, s'il vous plaît. Vous êtes combien? Vous êtes combien?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Vous êtes combien? Deux personnes, s'il vous plaît. Combien de personnes? Combien de personnes? Trois personnes, s'il vous plaît. Combien de personnes? Quatre personnes, s'il vous plaît. 다음으로는 직원이 예약 여부를 체크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Vous avez réservé? Vous avez réservé? 예약하셨나요? 프랑스 식당들은 붐비는 곳이 많아서 예약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버가 예약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잦아요. 이때 아마 Vous avez réservé? 라는 물음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리에종이 발생해서 vous avez 라고 발음하지 않고 vous avez 라고 발음합니다. 이때 예약을 하셨으면 프랑스어에 네라는 답변인 oui 라고 답하시고 예약 시 기입했던 성함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직원에게 먼저 저 예약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J'ai réservé. J'ai réservé. 여기서 vous avez에 사용된 avez 그리고 j'e에 사용된 e는 본래의 동사 원형은 avoir, avoir으로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만능 동사예요. 이 두 문장에서는 avoir가 과거 시제를 완성시켜주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동사를 도와줘서 시제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avoir의 역할이 그렇죠. avoir을 이용해 과거 시제를 나타냈어요. Vous avez réservé? 예약을 하고 왔냐는 과거에 한 일을 묻고 J'ai réservé. 내가 과거에 이미 예약을 했다는 말을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프랑스어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주어에 따라 avoir의 형태가 avait 그리고 est 이렇게 달라졌네요. Vous avez, j'ai 이렇게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Vous avez réservé? Vous avez réservé? Vous avez réservé? J'ai réservé. J'ai réservé. J'ai réservé. 만일 예약을 하진 못했지만 남은 테이블이 있는지 알고 싶을 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Mais vous avez une table de libre quand même? Mais vous avez une table de libre quand même? mais는 하지만 이란 뜻이에요. Vous avez 여기서는 avoir가 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vous avez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une table de libre 사용 가능한 테이블을 quand même 그렇다고 해도 그럼에도 다 합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그래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만일 직원이 Vous avez réservé? 라고 예약했냐고 물었을 때 예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프랑스어의 아니오에 해당하는 non, non 이라고 답하시고 이 뒤에
Mais vous avez une table de livres quand même?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죠. 그럼 연습 시간을 가져볼게요. Non, mais vous avez une table de livres quand même? Non, mais vous avez une table de libre quand même? Non mais vous avez une table de libre quand même? 식당에서 바로 자리를 안내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석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땐 서버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C'est complet. C'est complet. c'est 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complet는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est complet 라고 말하면 가득 찼어요, 만석이에요 라는 뜻이 됩니다. 한 번씩 더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C'est complet. C'est complet. C'est complet. 다음으로 배워볼 표현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s'il vous plaît가 붙은 걸 보니 뭔가 부탁하거나 주문하는 표현이겠죠? Je voudrais 라고 시작하는 말은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는 말을 공손하게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뒤에 commander, commander는 주문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럼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라는 표현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바쁜 시간대의 프랑스 식당이나 카페는 직원을 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바쁠 때 그들은 자국민에게도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차분히 기다리시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때 눈짓을 주면 좋습니다. 아니라면 공손하게 s'il vous plaît 라든지 monsieur 혹은 madame 이렇게 부드럽게 직원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Excusez-moi,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먼저 실례를 구한 뒤에 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을 쓸 일이 없이 직원분이 바로 주문을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이 문장을 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Je voudrais commander s'il vous plaît. 이번 표현도 여행 중 많이 듣게 될 말일 것 같습니다. Vous désirez, vous désirez 혹은 que désirez-vous, que désirez-vous 무얼로 하시겠어요? 무얼 원하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주문을 받을 때 직원들이 자주 하는 표현이죠. désirer 동사는 원하다, 바라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vous désirez 직역은 당신은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만 무엇을 원하냐고 묻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무엇을 이란 뜻의 끄를 붙여서 que désirez-vous? 라고 물어도 무엇을 원하냐는 뜻이 됩니다. 아까 프랑스어로 질문을 만들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는 간단하게 평소문 끝을 올려서 만들었고요. vous désirez처럼요. 그런데 que désirez-vous에서는 vou의 자리가 désirez 동사 뒤로 갔습니다.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의문형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도치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이라는 끄가 붙을 땐 이렇게 도치를 시켜서 que désirez-vous? 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Vous désirez, Vous désirez? Vous désirez? que désirez-vous? Que désirez-vous? Que désirez-vous? 이번 표현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받는 직원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Vous avez choisi? Vous avez choisi? 선택 다 하셨나요? 라는 뜻입니다. choisir, 고르다, 선택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기서 avoir 동사도 가지다라는 뜻이 아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선택을 이미 모두 끝냈냐고 묻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도 다시 따라하면서 귀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Vous avez choisi?
Vous avez choisi? Vous avez choisi? 주문 시 많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표현을 보겠습니다. Qu'est-ce que tu veux faire? Qu'est-ce que tu veux faire? qu'est-ce que?는 무엇이냐고 물을 때 문장 맨 앞에 붙입니다. qu'est-ce que 뒤에 je, 내가, vous, 당신에게 faire, 내놓다, 대접하다라는 뜻의 동사를 붙여서 qu'est-ce que tu veux faire? 제가 무얼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Qu'est-ce que tu veux faire? Qu'est-ce que je vous sers? Qu'est-ce que je vous sers? 다음은 주문을 받아 적을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Je vous écoute. Je vous écoute. Je, 내가, vous, 당신을, écoute, 듣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정리하자면 당신 말을 듣고 있다는 직역이 되겠죠? 말씀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Je vous écoute. 이렇게 말하면 원하시는 메뉴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Je vous écoute. Je vous écoute. Je vous écoute. 이번 해볼 표현은 프랑스 식당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어디에서든 여행 중이라면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J'arrive. J'arrive. 이 표현을 한국말로 바꾸면 갑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도 주인이나 서버를 부르게 되면 잠시만요 갑니다 라고들 많이 하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쓰는 표현이 바로 j'arrive입니다. arriver, 도착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응용됐습니다. j'arrive, 간단해서 외우기 쉽죠? 이번에도 연습해 볼게요. J'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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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rive라는 말 속에 곧 갈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attendez. attendez. 기다리다라는 뜻의 attendre, attendre 동사를 명령문으로 쓰게 되면 attendez라고 합니다. attendez, 기다려주세요. 혹은 잠시만요 라는 표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un instant, un instant, instant, 순간,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의 기다려달라는 표현을 함께 들어보고 따라해 볼게요. attend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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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instant. Un instant. Un instant. attendez un instant. Attendez un instant. Attendez un instant. 이번엔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역시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오늘 수업에서는 바게트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Je voudrais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Je voudrais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Je voudrais.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주 정중하게 요청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이 뒤에 바로 원하는 것을 넣어주시고 s'il vous plaît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게트 하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Je voudrais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이번엔 다른 표현으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Je vais prendre un café,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un café,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는 먹다, 잡다, 타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동사 prendre를 이용한 표현입니다. 역시 je vais prendre 뒤에 원하는 것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저는 커피 하나를 의미하는 un café를 붙이고 s'il vous plaît로 마무리하면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Je vais prendre un café, s'il vous plaît.
바게트와 카페 앞에 쓰인 un, un 둘 다 하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생김새가 다르죠? 프랑스어에 점점 익숙해지고 계시다면 왜 이런지 대충 짐작이 되실 텐데요. 바게트는 여성명사라서 여성형에 붙는 un가 붙었고요. 카페는 남성명사라서 남성형에 붙는 응이 붙었습니다. 기초를 배우는 시점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여성형, 남성형 이렇게 나눠서 외우기보다는 지금처럼 une baguette, un café 이런 식으로 단어의 성별에 맞는 것을 조합해서 입에 익숙하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만일 je voudrais와 je vais prendre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것조차도 귀찮으시다면 원하는 것을 말한 뒤 그냥 s'il vous plaît만 붙여주셔도 됩니다.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un café s'il vous plaît. 간단하죠? 그럼 je voudrais와 prendre 동사를 이용한 주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Je voudrais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Je voudrais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Je voudrais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un café,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un café,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un café, s'il vous plaît. 이번에 배울 표현은 정말 쉽고 또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주문할 때 음식 이름이 말하기 어렵다면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Ça, s'il vous plaît. Ça, s'il vous plaît. 이거 주세요. 싸는 프랑스어의 지시대명사입니다. 즉, 이거, 저거, 그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죠.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이거라고 가까운 걸 가리킬 땐 ceci, ceci라고 하고 그거, 저거라고 떨어져 있는 걸 지칭할 땐 cela, cela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cela를 구어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싸입니다. 요즘 구어체 프랑스어에서는 이거라는 말을 할 때도 ceci보다는 싸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거, 싸라고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물론 저거라고 말할 때도 가리키면서 싸 하고 말하셔도 되고요. 만일 3가지 정도의 음식을 메뉴판에서 찍으면서 주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마지막 메뉴는 et ça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에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 그리고 이거 주세요 하고 말하는 셈이죠. 앞서 봤던 표현들을 응용해서 말한다면 Je voudrais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혹은 Je vais prendre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도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Ça, et ça, s'il vous plaît. Ça et ça, s'il vous plaît. Je voudrais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Je voudrais ça, et ça, s'il vous plaît. Je voudrais ça et ça,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ça, ça, et ça,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ça, et ça, s'il vous plaît. Je vais prendre ça et ça, s'il vous plaît.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 서버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Comme boisson, comme boisson. 아니면 comme dessert, comme dessert. com은 무엇으로서, 무엇과 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뒤에 음료라는 뜻의 boisson, 그리고 디저트라는 뜻의 dessert를 붙이면 comme boisson, 음료는요, comme dessert, 디저트는요 하고 추가로 음료와 디저트 메뉴를 드실 거냐는 물음이 됩니다. 이때 원하시는 음료와 디저트가 있으시면 주문을 더 하면 되고요. 없을 땐 아니요, 하지만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인 non, merci, non, merci 혹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non, c'est bon, merci, non, c'est bon, merci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표현을 듣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comme, boisson, Comme boisson? Comme boisson? comme dessert, Comme dessert? Comme dessert? 한국 음식점은 보통 마실 물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프랑스는 그렇지가 않죠. 무료로 제공하는 물을 마시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Une carafe. carafe는 물병을 의미하는데요. 식당에서 수돗물을 담아주는 주둥이가 좁은 물병을 보통 carafe라고 부릅니다. 물은 프랑스어로 eau입니다. Une carafe d'eau는 물 한 병이라는 뜻이죠.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 수돗물, 즉 석회수 한 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돈을 내고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뉴판에서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주문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생수 한 병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Une bouteille d'eau minérale. Une bouteille d'eau minérale. 혹은 Une bouteille d'eau plate. Une bouteille d'eau plate. 이렇게 말합니다. Une bouteille. bouteille 역시 병을 의미합니다. 뒤에 붙은 eau minérale. 미네랄 워터, 즉 수돗물이 아닌 마시는 물을 의미하고요. eau plate. eau plate도 탄산이나 향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드시고 싶다면 une bouteille de minérale s'il vous plaît 혹은 une bouteille de plate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Une carafe d'eau, s'il vous plaît. Une bouteille d'eau minérale s'il vous plaît. Une bouteille d'eau minérale, s'il vous plaît. Une bouteille d'eau minérale, s'il vous plaît. Une bouteille de plate s'il vous plaît. Une bouteille d'eau plate, s'il vous plaît. Une bouteille d'eau plate, s'il vous plaît. 이번 표현도 주문받는 직원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C'est noté. C'est noté. c'est 는 기억나시죠? 무엇무엇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에 메모하다, 적다라는 뜻의 노té 동사를 더해 만든 표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즉 주문한 걸 다 적었다는 의미고요. 본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짧은 표현이니 바로 연습 시간을 가져볼게요. C'est noté. C'est noté. C'est noté. 음식이든 빵이든 음료든 주문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Ce sera-tu? Ce sera-tu? 주문은 이게 전부이신가요? 라는 뜻이죠. Ce sera-tu? 가볍게 배우는 여행 프랑스어니 다른 것들은 차치해 두더라도 여기에 쓰인 tu라는 단어는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tu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Ce sera-tu? 전부이신가요? 이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Ce sera-tu? Ce sera tout? Ce sera tout? 다음 표현도 역시 ce sera-tu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Et avec ceci? Et avec ceci? 이 외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ceci는 앞에 봤던 싸와 뜻이 같다고 했었죠? 이거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ceci가 싸보다 좀 더 격식체와 문어체에 가깝습니다. 일반 구어체 프랑스어에서는 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Et avec ceci? 하지만 이 표현은 ceci가 붙어서 굳어진 표현으로 거의 ceci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역시 연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t avec ceci? Et avec ceci? Et avec ceci? 그렇다면 앞서 배워본 수서가뚜 이게 다인가요? Et avec ceci?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 표현들의 대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필요한 게 있다면 주문을 추가로 하면 되고요. 만일 없으시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C'est tout, merci. C'est tout, merci. 그게 전부예요. 감사합니다. 간단하죠? 그럼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C'est tout, merci. C'est tout, merci. C'est tout, merci. 이번엔 식사 도중에 직원이 와서 식사 전부 괜찮냐고 물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Tout va bien? Tout va bien? 또는 전부라는 표현이었죠. Va bien. 잘 돼간다. 문제없이 굴러간다라는 말이에요. Tout va bien?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문제 없나요? 전부 괜찮나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서버가 와서 Tout va bien? 이라고 묻는다면 Oui, merci. Oui, merci. 네, 감사해요 라고 답하거나 Oui, parfait. Oui, parfait. 이렇게 완벽한이라는 뜻의 parfait를 이용해서 네, 완벽해요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 표현도 연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Tu vas bien? Tout va bien? Oui, merci. Oui, merci. Tout va bien? Oui, parfait. Merci. Oui, parfait, merci. 이번 표현은 빵을 리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프랑스 식당에선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항상 빵이 제공되죠. 이 빵은 대체적으로 리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 빵을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Plus de pain, s'il vous plaît. Plus de pain, s'il vous plaît. Plus는 더 많이라는 뜻이고 이 뒤에 붙은 빵은 빵입니다. 한국어랑 발음이 비슷해서 외우기 쉽죠? 그럼 함께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Plus de pain, s'il vous plaît. Plus de pain, s'il vous plaît. Plus de pain, s'il vous plaît. 식사가 끝났냐고 물을 때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C'est terminé. C'est terminé. 혹은 Vous avez terminé. Vous avez terminé. 두 표현 모두 끝마치다라는 뜻의 동사 terminer를 사용했습니다. C'est terminé. 끝나셨나요? Vous avez terminé. 식사 다 하셨나요? 이 표현들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C'est terminé. C'est terminé? C'est terminé? Vous avez terminé. Vous avez terminé? Vous avez terminé? 자, 그렇다면 이번엔 C'est terminé라고 물을 때 답할 수 있는 표현도 한번 볼까요? 식사가 끝난 게 맞다면 바로 네라는 뜻의 위라고 답하면 되고요. 아직 식사 중이라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Pas encore. Pas encore.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encore는 여전이라는 뜻인데요. 부정문을 만나면 아직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쓰인 빠가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바로 유추할 수 있겠죠? Vous avez terminé? Pas encore. 이렇게 답할 수 있네요. 이때 발음은 pas encore 라고 하셔도 되고 빠와 encore 사이에 연음을 발음해서 pas encore, pas encore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Pas encore. Pas encore.
Pas encore. pas encore. Pas encore. Pas encore. 식사가 끝난 걸 확인하면 직원은 ça a été? 라고 묻기도 합니다. ça a été? ça a été? 이 말은 식사는 어땠어요? 라는 뜻입니다. 지시대명사 ça 뒤에 붙은 a는 avoir 동사입니다. 이 문장에서도 가지다라는 뜻 대신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면서 어떠셨어요? 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럼 문장을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ça a été? Ça a été. Ça a été? 식사가 만족스러웠다면 ça a été? 어땠어요? 라는 물음에 프랑스에서 만능 표현인 이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très bien, très bien, très, 매우, bien, 좋다라는 뜻이죠. très bien, 매우 좋아요, 매우 좋았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très bien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들거나 좋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언제나 습관처럼 très bien 이렇게 말하거든요. 혹은 앞서 우리가 빠르게 보고 지나쳤던 완벽하다라는 표현인 parfait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parfait, parfait, 완벽했어요. 그럼 이 표현들을 연습을 통해 한 번씩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très bien, Très bien. Très bien. parfait, Parfait. Parfait. 이번 표현 역시 프랑스 곳곳에서 심심찮게 듣게 될 말입니다. voilà, voilà, 혹은 voici, voici. 이 두 가지 표현인데요. voilà, voici 모두 프랑스 사람들이 정말로 입에 붙이고 사는 표현이에요. 뜻이 많은데요. 그중 우리가 여행하며 듣게 될 말은 거의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일 거예요. 물건이나 음식을 내어주고 보여줄 때 voilà, voici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라는 의미죠.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번에도 연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voilà, Voilà. Voilà. vo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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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어로 계산서를 달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L'addition, s'il vous plaît. L'addition, s'il vous plaît. L'addition, 계산서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 s'il vous plaît를 붙여서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한국과는 달리 유럽 식당들은 대부분 앉은 자리에서 계산서를 받아 계산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식사를 마치셨다면 계산서를 요청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 경우 l'addition, s'il vous plaît 라고 요청을 했는데 가끔 한국처럼 계산대로 가서 결제를 하라고 하는 식당들도 있는데요. 그럼 아마 au bar, au bar 이렇게 말하면서 계산대가 있는 바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바로 가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연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L'addition, s'il vous plaît. L'addition, s'il vous plaît. Au bar, Au bar. L'addition, s'il vous plaît. Au bar. 커피나 음식을 살 때 여기서 드시겠어요? 아님 포장해 가시나요? 이런 표현 한국에서도 많이 들으시죠?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할까요? Sur place ou à emporter. Sur place ou à emport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ur place,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시나요? ou 아니면 à emporter, 가지고 가시나요? 이때 그 자리에서 드시고 싶다면 sur plac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가지고 가고 싶다면 à emport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천천히 들어보면서 함께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Sur place ou à emporter. Sur place ou à emporter? Sur place ou à emporter? 다음은 바게트를 살 때 종종 듣게 되는 말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Ordinaire ou tradition? Ordinaire ou tradition? 일반 바게트로 드릴까요? 전통 바게트로 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Une baguette s'il vous plaît 라고만 주문하면 사장님이 Ordinaire ou tradition?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빵의 진심인 나라죠. 특히 바게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바게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바게트, ordinaire 혹은 classic라고 부르는 바게트입니다.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바게트인 tradition이 있습니다. tradition은 순수하게 필수 재료 이외의 첨가제를 넣지 않고 공장용으로 찍어내지 않은 말 그대로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드는 바게트입니다. 아주 살짝 비싸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 이 tradition을 선호합니다. 애초에 주문을 하실 때 먼저 une tradition s'il vous plaît 라고 하셔도 됩니다. une tradition s'il vous plaît. 그럼 바로 연습해 볼게요. Ordinaire ou tradition? Ordinaire ou tradition? Ordinaire ou tradition? Une tradition, s'il vous plaît. Une tradition, s'il vous plaît. Une tradition, s'il vous plaît. 이번에 볼 표현은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얼주가의 나라에서 온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Un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Un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allongé는 커피라는 뜻의 cafe, cafe를 붙여서 본래는 café allongé라고 하는데요. 많은 원어민들이 이 cafe를 생략하고 allongé라고만 부릅니다. allongé는 에스프레소에 물을 더 내려서 희석시킨 커피를 뜻합니다. 즉 아메리카노에 가까운 거죠. 이 뒤에 glacé, 얼린, 차가운이란 뜻의 형용사를 붙여주면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됩니다. 아직 프랑스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지 않는 곳도 꽤 많은데요. 이럴 땐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Des glaçons. Des glaçons은 얼음이라는 뜻입니다.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그럼 얼음을 담은 컵을 함께 줄 거예요. 그럼 이 표현들도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Un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Un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Un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Un allongé avec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다음 표현도 카페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커피 사이즈를 물을 때 주로 직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quelle taille? quelle taille? 어떤 사이즈로 드릴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은 다양한 표현에 사용되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장소를 붙이게 되면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되고요. 뒤에 사이즈를 붙이게 되면 무슨 사이즈로 라는 뜻이 되죠. quelle는 어떤이라는 의문 형용사예요. 이 뒤에 명사를 붙이면 됩니다. 이 표현에선 taille, 크기 혹은 사이즈라는 뜻의 명사를 붙였습니다. 그럼 quelle taille, 어떤 크기, 어떤 사이즈라는 말이 되겠죠? quelle taille? 어떤 사이즈로요?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물으면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크게는 3가지 사이즈로 분류합니다.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톨 사이즈에 해당하는 크기는 프랑스에선 뿌띠라고 하고요. 중간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란데는 모아양이라고 하고 가장 큰 사이즈에 해당하는 그란데 사이즈는
grand이라고 합니다. petit, moyen, grand 이 순으로 크기가 커지죠. 원하는 크기를 엉 뒤에 붙여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습을 통해서 더 익숙해져 볼게요. quelle taille? En quelle taille? En quelle taille? En petit, s'il vous plaît. En petit, s'il vous plaît. En petit, s'il vous plaît. En moyen, s'il vous plaît. En moyen, s'il vous plaît. En moyen, s'il vous plaît. En grand, s'il vous plaît. En grand, s'il vous plaît. En grand, s'il vous plaît. 혹시 프랑스 여행 중에 스타벅스를 이용하시거나 워크투워크처럼 아시아 음식 프랜차이즈 등을 이용하신다면 주문받는 직원이 이름을 물어볼 겁니다. 이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Votre prénom? Votre prénom? 당신의 이름은요? Votre. Votre는 당신의 라는 뜻이고요. Prénom. Prénom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Votre prénom? 그럼 짧지만 이 표현도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Votre prénom? Votre prénom? Votre prénom? 다음은 이미 주문한 음료나 음식을 똑같은 걸로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같은 걸로 하나 더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La même chose가 똑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s'il vous plaît를 붙여서 주문을 하는 거죠. 물론 메뉴를 또 주문할 때도 쓸 수 있지만 이 표현은 일행과 같은 메뉴를 주문하고 싶다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Je vais prendre un jus d'orange, s'il vous plaît. 저 오렌지 주스 주세요. 이렇게 일행이 주문하면 같은 걸로 마시고 싶을 때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Je vais prendre un jus d'orange, s'il vous plaît.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그럼 이 표현도 연습을 해볼까요?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La même chose, s'il vous plaît. 이번엔 계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Par carte, s'il vous plaît. Par carte, s'il vous plaît. Par. Par는 무엇으로 라는 뜻으로 수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뒤에 카드를 의미하는 carte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carte의 경우는 메뉴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뉴판 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La carte, s'il vous plaît. La carte,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현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Par carte, s'il vous plaît. Par carte, s'il vous plaît. Par carte, s'il vous plaît. La carte, s'il vous plaît. La carte, s'il vous plaît. La carte, s'il vous plaît. 이번 표현은 한국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인데요. 영수증 드릴까요? 입니다. Vous prenez votre ticket? Vous prenez votre ticket? 혹은 동사만 살짝 바꿔서 Vous voulez votre ticket? Vous voulez votre ticket?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네요. Vous prenez. 여기서 prenez는 앞서 우리가 주문할 때 사용했던 prendre 동사입니다. prendre 동사가 주어 vou를 만나면 prenez라고 변합니다. Vous voulez 여기서 voulez는 우리가 je voudrais에서 봤던 vouloir 동사입니다. vou와 만나면서 voulez로 바뀌었습니다. 이 뒤에 votre ticket, votre ticket 이 말은 당신의 영수증이라는 뜻입니다.
영수증을 원하시면 앞서 여러 번 배웠듯이 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oui, merci 하고 받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다면 non, c'est bon, merci.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역시 간단한 대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Vous prenez votre ticket? Vous prenez votre ticket? Oui, merci. Vous prenez votre ticket? Oui, merci. Vous voulez votre ticket? Vous voulez votre ticket? Non, c'est bon, merci. Vous voulez votre ticket? Non, c'est bon, merci. 이번엔 현금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행 막바지가 되면 무거운 동전들이 골치가 아플 때가 있죠. 이때 이 동전을 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계산서를 받고 동전을 계산서 접시에 올려두고 와도 되지만 직접 프런트에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Vous pouvez garder la monnaie. Vous pouvez garder la monnaie. 뜻은 잔돈은 가지셔도 됩니다입니다. pouvez, pouvait는 해도 된다라는 뜻이고요. garder, garder는 보관하다, 가지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 뒤에 la monnaie, 잔돈이라는 뜻이에요. 잔돈을 거슬러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운 괜찮아요, c'est bon을 붙여서 c'est bon, vous pouvez garder la monnaie. 이렇게 말하면 더 완벽한 표현이 되겠죠? 이 표현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Vous pouvez garder la monnaie. Vous pouvez garder la monnaie. Vous pouvez garder la monnaie. 다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Vous venez d'où? Vous venez d'où? 혹은 d'où venez-vous? D'où venez-vous? 이렇게 표현합니다. d'où. d'où는 어디에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의 우는 어디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venez. venez는 오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왔습니다. 원형은 venir.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Vous venez d'où?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D'où venez-vous? 똑같이 어디에서 오셨나요? 란 뜻이죠. 앞서 한 차례 확인했듯이 프랑스어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쉽게 평서문 끝을 올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사와 주어 자리를 바꿔서 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방금 첫 번째로 본 표현 Vous venez d'où는 평서문 끝을 올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어체 질문형이었고요. 두 번째로 본 표현 D'où venez-vous? 이 표현은 의문사를 앞에 두고 주어 동사의 자리가 도치된 다소 격식체인 질문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표현을 한 번씩 더 연습해 볼게요. Vous venez d'où? Vous venez d'où? Vous venez d'où? D'où venez-vous? D'où venez-vous? D'où venez-vous? 이번에도 국적을 물어보는 표현을 하나 더 볼게요. 말 그대로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Quelle 하면 무엇이냐는 뜻이었죠. 이 뒤에 쓰인 에는 être 동사라고 해서 무엇이다 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의 기본 동사입니다. 그리고 votre nationalité, votre nationalité는 당신의 국적이라는 뜻이에요. 국적을 물어보는 경우는 제 경험상 거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직접 티켓을 끊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두시면 갑작스러운 물음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Quelle est votre nationalité?
그럼 국적을 물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도 봐야겠죠? 당연히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말하겠죠. 이때 남자와 여자가 대답하는 게 아주 조금 다릅니다. 여자 먼저 살펴볼게요. Je suis coréenne. Je suis coréenne. 이번엔 남자의 경우를 볼게요.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Je suis 라고 하면 저는 무엇무엇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coréenne 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coréen 이라고 해야 합니다. 국적을 배우는 김에 우리의 외모만 보고 외국인들이 착각하는 국적도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일본인은 여자의 경우 japonaise, japonaise. 남자의 경우 japonais, japonais. 중국인은 여자의 경우 chinoise, chinoise. 남자의 경우 chinois, chinois. 둘 다 여자는 z 발음이 나고 남자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보고 chinois 혹은 japonais라고 남성분께 물으면 non, je suis coréen 이렇게 답해야겠죠? 혹은 여성분께 chinoise, japonais라고 물으면 non, je suis coréenne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Je suis coréenne. Je suis coréenne. Je suis coréen. Je suis coréen. 이번 표현도 꼭 알아둬야 하는 표현입니다.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Excusez-moi,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ou는 어디라는 뜻이었고요. 송은 앞서 je suis에서 봤던 être,가 원형인 동사인데요. 주에 사용될 땐 sui라고 변했지만 화장실처럼 복수명사에 사용될 땐 송이 됩니다. 화장실은 프랑스어에선 복수명사로 쓰입니다. les toilettes, les toilettes가 화장실이에요. Où sont les toilettes? 화장실은 어디죠? 라는 뜻이죠. 화장실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할 때는 s'il vous plaît를 붙여서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sont les toilettes, s'il vous plaît? 이번에는 출구를 찾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똑같이 excusez-moi, 실례합니다를 먼저 말하고 où, 어디에라는 단어 뒤에 에가 붙었죠? 에도 être 동사인데 단수명사에 붙어서 사용합니다. La sortie, la sortie는 출구라는 뜻으로 단수이기 때문에 에가 붙었어요.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공항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굳이 사람들한테 묻지 않더라도 표지판에서 sortie라는 글자를 보고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출구입니다. 그럼 이 표현도 연습해보고 가겠습니다.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Excusez-moi, où est la sortie, s'il vous plaît? 여행 중 혹시라도 뭔가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J'ai perdu. J'ai perdu. 저는 잃어버렸어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perdu의 원형은 perdre,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잃어버린 물건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여권 그리고 여행 가방인 캐리어 이렇게 두 가지를 붙여서 연습해 볼게요. 먼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부터 연습할까요? J'ai perdu mon passeport. J'ai perdu mon passeport.
다음으로는 캐리어에 해당하는 여행용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해볼게요. J'ai perdu ma valise. J'ai perdu ma valise. Mon passeport. 나의 여권이라는 뜻이고요. Ma valise. 나의 여행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앞서 본 나의 여권에서는 나의라는 단어를 몽으로 사용했는데요. Ma valise, 나의 여행 가방에서는 마로 바뀌었죠. 이쯤 되면 이미 다 눈치채셨죠? 여권, passport는 남성 명사라 남성형 몽이 붙고요. 여행 가방인 valise는 여성형이라서 마를 붙였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여권은 mon passeport, 내 여행 가방은 ma valise 이렇게 성별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처음엔 그냥 한꺼번에 덩어리로 입에 붙여버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J'ai perdu mon passeport. 내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J'ai perdu ma valise.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J'ai perdu mon passeport. J'ai perdu mon passeport. J'ai perdu mon passeport. J'ai perdu ma valise. J'ai perdu ma valise. J'ai perdu ma valise. 이번에는 상점에 막 들어갔을 때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 보일 때 점원이 하는 말을 볼게요.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프랑스어로 질문하는 마지막 방식을 이번에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문장 앞에 aske만 붙이면 됩니다. 방금 본 표현에서도 aske가 붙어 있었죠?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이렇게요. Je peux. 우리가 이미 본 표현이었죠? 내가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뒤에 vous, 당신을 aider, 돕다라는 동사가 붙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라는 말이 되겠죠? 당연히 aske를 빼고 Je peux vous aider? 이렇게 뒤끝을 올려서 물어도 되고요. 방금 봤던 것처럼 aske를 앞에 붙여서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점원이 어떤 방식으로 묻던지 vous aider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나를 도와주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표현도 연습을 하면서 귀에 익혀두겠습니다.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이번 표현도 쇼핑을 좋아하신다면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Je regarde juste merci. Je regarde juste merci. regarde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원형은 regarder입니다. regarder. 이 뒤에 juste는 그냥, 단지 이런 뜻이에요. 그냥 좀 보고 있었어요. 그냥 좀 볼게요.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Je regarde juste merci. Je regarde juste. Merci. Je regarde juste, merci. 아무리 프랑스어를 열심히 공부해가도 막상 원어민이 말을 하면 너무 빨라서 혹은 너무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서 등등 알아듣기 힘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Je n'ai pas compris. Je n'ai pas compris. 이해가 안 됐어요 라는 뜻입니다. compris는 이해가 되다라는 동사 comprendre가 원형입니다. 조동사 avoir와 합쳐져서 과거 시제가 되었습니다. 즉, 상대가 방금 했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해를 못했다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동사 앞에 ne를 붙이고 동사 뒤에 pas를 붙여서 Je n'ai pas compris, 이해가 안 됐어요 라는 말이 완성됐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어에서 부정문은 동사 앞에 ne를 붙이고 동사 뒤에 pas를 붙여서 만듭니다. 이 문장에서는 축약된 ne가 동사 앞에 들어갔습니다. ne 뒤에 avoir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가 오면 ne는 축약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 no와 pas를 없애면 긍정문이 되겠죠? 그럼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j'ai compris, j'ai compris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연습을 해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Je n'ai pas compris. Je n'ai pas compris. Je n'ai pas compris. J'ai compris. J'ai compris. J'ai compris. 이번엔 저는 프랑스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외워두시고 분리할 때 사용하면 좋겠죠? Je parle pas bien français. Je parle pas bien français. parle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의 원형은 parler입니다. 빠가 뒤에 붙어서 말하지 않다라고 부정문이 되었죠? 동사 앞에 붙어야 할 느는 보이지가 않네요. 구어체 프랑스에서는 늘 생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je ne parle pas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je parle pas 이렇게만 말하셔도 돼요. 이 뒤에 붙은 bien, bien은 익숙하시지 않나요? très bien, 매우 좋아요에서 봤었죠? 여기서는 잘이라는 부사로 bien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프랑스어라는 뜻의 français, français가 붙었습니다. Je parle pas bien français. 저는 프랑스어를 잘하지는 못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연습을 통해서 더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Je parle pas bien français. Je parle pas bien français. Je parle pas bien français. 다음은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d'accord, d'accord. 이렇게 끝을 올려서 물으면 동의를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d'accord, 괜찮아요? 알겠어요? 이런 뜻이죠. 당연히 대답으로도 사용합니다. oui, d'accord, oui, d'accord. 네,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d'accord, oui, d'accord. 이렇게요. 그럼 반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d'accord, d'accord. D'accord? D'accord. D'accord? D'accord. 앞서 본 d'accord와 비슷하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하나 더 볼게요. ça marche, ça marche. 역시 동의를 구하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할까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쓰인 marche, marche는 걷다라는 뜻도 있고 작동하다, 잘 진행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그렇게 해도 잘 진행되겠죠? 라고 동의를 묻는 표현이 되는 거죠. 특히 점원들이 주문을 받을 때 대답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ça marche 이렇게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연습을 하고 가야겠죠? Ça marche, ça marche. Ça marche? Ça marche. Ça marche? Ça marche. 다음 표현도 좋은 표현이에요. 괜찮으세요? 라는 표현이죠. Ça va? Ça va? 여기에 사용된 va는 가다라는 뜻이고요. 원형은 알레입니다. Ça va. 이 표현은 괜찮으세요?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평소에는 안녕 하는 인사 뒤에 붙어서 잘 지내?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해요. Ça va? 잘 지내요? 이렇게요. 이 표현 역시 대답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Ça va. Ça va.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혹은 잘 지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Ça va? Oui, ça v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 여기에 사용된 va는 동사의 현재형이었고요. 미래형을 붙이게 되면 ça ira, ça ira 이렇게 됩니다. ira가 알레 동사의 미래형이죠. ça va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괜찮냐고 묻는 거라면 ça ira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지금 선택한 것으로 해도 괜찮겠냐? 혹은 앞으로 닥칠 일이 괜찮겠냐? 이렇게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표현들을 함께 연습해 볼게요. Ça va?
Ça va? Ça va? Ça ira. Ça ira? Ça ira?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표현입니다. 60번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표현은 프랑스 여행 중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 돌아오셔야 하는 표현입니다. 이번 표현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정말 위급할 때 꼭 크게 외쳐야 하는 말이죠. Au secours, au secours, secours, 구조,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조를 요청할 땐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Au secours. 그럼 마지막 표현을 연습해보고 마무리할게요. Au secours. Au secours! Au secours! 참고로 지금까지 쭉 함께 공부한 60가지의 표현은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반복 연습을 하고 들을 수 있게 따로 영상을 같이 올릴 거예요. 제 설명이 필요할 땐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연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따로 마련한 영상을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시기 전에 연습 영상을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시고 따라하시면서 즐거운 프랑스 여행을 하고 무사히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